자, 이제 명제 끝내고요. 명제 좀 까다롭죠, 여러분? 절대부등식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은 좀 개념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말에서 뉘앙스에서 좀 느껴지시다시피 절대부등식, 항상 참인 부등식입니다. 약간 명제를 좀, 그죠? 항상 참인 방정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인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산술기하, 즉 최대치수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까지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예가 있거든요. 그 예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뜻은 일단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 주어진 집합은 아마 실수 전체로 주어질 거고요. 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항상 성립한다, 항상 참인 부등식.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절대부등식이 진짜로 항상 성립하는지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수는 크기 비교가 없기 때문에 허수 자체로는 비교를 못해요. 따라서 우리는 부등식 크기 비교를 하려면 실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알다시피 1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워봤죠.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뺐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 0보다 커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죠. 이게 바로 필요충분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 됩니다. 그죠? 0 부등호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의 제곱의 합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요. 그죠? 요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실수일 때 제곱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면 A도 0이고 그리고 반드시 B도 0이어야 됩니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은 절대값 A의 제곱이던 A 제곱이던 항상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절대값 A, B는요. 그죠? 절대값 A, B는요. 각각 A와 B의 절대값의 곱과 어떻다? 같다. 이거 꼭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죠? 루트가 들어가 있거나 절대값 들어갈 때 크기 비교인데요. 자, 그거는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B보다 크네? 그러면 제곱해도 크기 변화 없고요. 그냥 부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도 부도 방향이 없어요. 결국은 무슨 조건이냐면 둘 다 양수일 때만 이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5예요. 당연히 1이 크죠? 제곱해봐요. 1이고 25잖아요. 큽니까? 안 되죠. 결국은 같은 보, 즉 같은 보이지만 둘 다 양수일 때 우리가 이 원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도 이 문자의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건 꼭 빠짐없이 읽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분 해볼까요?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명제 증명하면서도 대우법도 있고 기록도 있었는데 이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풀 센텐스로 나오긴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나올 거고요. 아마 이제 뚫어뻥, 뻥뻥 뚫어놓고 거기에 채우는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논리성만 타당하게 주어지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대우를 이용한 대우법이라는 증명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 직접 증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대우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자. 그래서 우리는 대우법을 앞에서 배웠고요. 이거는 우리 증명법은 그죠? 명제에서 했던 거니까 요거는 잠깐 넘어가서요. 예. 이건 그죠? 절대부등식이 선생님이 잘못 갔네요.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갔어요. 네. 그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한번 가볼게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자, 그럼 이제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A, B가 뭐일 때? 실수. 자, 보이시죠? 그때 요 녀석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증명 방법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증명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센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많이 나오니까. 자, 1번이 이건데요.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예요. 요거를 증명하래요, 여러분. 그럼 증명할 때는요, 계속 부동으로 달고 다니면 안 돼요. 왜? 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얘를 계속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 부동호는 나중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A에 대한 내림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림차수니까 B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A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이거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필요하겠죠. 근데 원래 없던 거니까 한번 빼주고요. 기존에 B제곱이 있으니까요. B제곱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부등호 방향 써주시면 안 되고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완전제곱식을 내가 유도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의 완전제곱일까요? 그렇죠. 요거의 완전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동류항이니까 여러분들 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AP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실수의 제곱입니다. 그죠? 실수의 제곱이에요. 즉,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찬가지로 4분의 3에다 B제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4분의 3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A 플러스 2분의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은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등호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증명해봐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호는 내가 논리성 있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즉 0이 될 수 있고 얘도 0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둘 다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합에 0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때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을 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죠? 등호 성립 조건. 등호가 왜 들어가? 그거 이유가 뭐야? 이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그럼 얘가 왜 0이 되냐? 얘가 0이 되는 이유는 얘도 0이 될 수 있고 얘도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B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0. 그죠? 얘는 B값이 0일 때 0이 만족시키는 거고요. 그럼 B가 0이어야 되니까 A도 뭐여야 돼요? 0이어야 얘 두 개 합도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도 0이어야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셔야 되냐면 A도 B도 0일 때 등호가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 등호 성립 조건까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기 마이너스니까요. 얘도 마이너스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차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나오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나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뿔마가 붙은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단 등호는 둘 다 0일 때 성립한다.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 성립 조건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2번 한번 보실게요. 얘는 1번 증명한 거고요, 여러분. 자, 2번을 보시면 2번 증명 방법 보시면 얘 많이 봤죠? 곱셈 공식에서. 얘도 완전 제곱식을 유도할 겁니다. 요렇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래요.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내가 2배를 시켜줄 거예요. 왜냐면 2AB, 2BC, 2CA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2배씩 시켜서 갑니다. 자, 그럼 여기 분리시켜 볼게요. 자, 여기 A제곱 있죠? A제곱 하나랑요. 여기 마이너스 2AB랑요. 그 다음에 여기 B제곱 하나 썼어요. 그래서 얘 하나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BC를 쓰기 위해서 B제곱 하나 필요하고요. 2BC. 그
그 다음에 C제곱 하나 필요하고요. 그래서 EBC 썼고요. 자, 그 다음에 ECL을 쓰기 위해서 C제곱 마이너스 ECA 그 다음에 A제곱 하나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기 A제곱이 두 개였으니까 A제곱 두 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2B제곱이니까 B제곱 두 번 들어갔고 C제곱도 이렇게 두 번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얘는 빨간색은 A-B의 제곱이 되고요. 자, 파란색은 B-C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가 되죠? C-A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A, B, C는 실수라고 했죠.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보이십니까? A-B제곱도 0 이상, B-C제곱도 0 이상, C-A제곱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셋 다 0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녀석도 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증명이 됐죠. 0 이상이라는 게.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을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럼 얘가 0이 된다. A랑 B랑 같죠? B랑 C랑도 같아야 돼. 즉 A, B, C가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하고 B하고 C일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때요? 이제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예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선생님이? 그래서 꼭 여러분들 예로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을 알려주는데요.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녀석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절대값도 많이 나오니까 자, 볼게요. 3번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예니까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3번은 AP가 실수라고 나와 있고 요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이 A 플러스 B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죠? 뺄 겁니다. 자, 이거 기억나죠?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네? 고로 A가 B보다 어때? 크네? 요 원리를 사용할 거예요. 뭐, 는 0이야 라고 하면, 같네? 뭐,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뺀 게, 그지? B가 크네? 이런 식으로 이용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녀석은요, 제곱해서 비교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 제곱하고요. 요거 제곱해서요. 요거 제곱. 왜냐면 둘 다 양수니까요. 그죠? 여기 제곱을 빼줄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까 전에 요 제곱, 요 절대값의 제곱이 A 제곱과 항상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아까, 그죠? 절대분식의 예에서. 요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빼볼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빼보니까, 그죠? 얘는 절대값 A의 제곱이 나오고,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의 절대값이고요.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가 나오니까요. 요 원리에 의해서 제곱은 절대값을 이제 없앨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리니까 위로 올라와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뭐가 되죠? A 제곱 되고요. 얘는 그대로 써야겠죠? 2배의. 그죠? A, B. 그죠? 그 다음에 얘는 B 제곱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배웠어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곱은 절대값 A, B랑 어떻다? 같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요 녀석을 그냥 한꺼번에 쓸게요. 상관없죠, 여러분? 아까 대표적인 예로 요 두 가지를 배웠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얘도 요 원리에 의해서 그냥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뭐가 남냐?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2배의 AB 이렇게 남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럼 얘를 2로 묶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볼게요, 여러분. 얘는 항상 양수죠. 그죠? 얘는 항상 양수예요. A, B가 같은 부호다라고 하면요. 그죠? 얘는 항상 양수고 얘는 항상 양수니까요. 이때는 이 두 개의 차이가 0이 나오죠. 근데요, A, B가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해도 얘는 어때요? 그죠? 양수 나오죠. 맞아요? 얘는 0이고 얘는 양수예요. 얘는 양수고 얘는 이 자체가 음수니까 음수와 음수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얘가 어떤 부호일 때? 같은 부호일 때. 그죠? 같은 부호일 때.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그거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얘가 같은 부호라는 뜻으로 곱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등호가 들어갈 때 등호 성립 조건을 써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등호는? 그죠?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일 때 등호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얘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0이어도 0 빼기 0은 0이니까요. 등호까지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디테일하죠. 따라서 A, B의 곱이 0 이상일 때 뭐가 되죠?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뺐어요. 뺐더니 양수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게 큰 거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얘는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요. 얘를 여기다 써주는 게 결국 좋겠죠.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주는 거죠. 뺐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등호는 이때 성립해. 이게 바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그죠? 절대부등식을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하는 실수가 여기다 계속 부등호를 붙이거든요. 과정에. 내가 증명하는 과정에다가 계속 부등호를 붙여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미 결론이 판정이 된 거잖아요. 나중에 논리적으로 와서 이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등호는 이렇게 붙은 거야. 하나도 그죠? 반론의 여지가 없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증명법을 이용해서요. 자, 우리가 절대부등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산술기하 편균이 있죠. 그죠? 산술기하 편균. 자, 산술기하 편균은요. 중요해요. 자, 얘도 절대부등식이니까 내가 증명 한번 해볼게요. 산술은요. 우리가 수학적인 평균 매기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요. 그 기하는요. 곱의 루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기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빼보자는 거예요. 자, 물론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제곱해도 되잖아요. 물론 제곱해서 빼줘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할 거예요. 내 맘이니까요. 자, 2로 통분할게요. 그래서 A가 있고요. 요 가운데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요. 산술기하 평균은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루트 AB가 있기 때문에 이 AB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별표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이걸 보면, 얘가요, 사실 뭐랑 똑같냐면, 이 A는요, 루트 A의 제곱과 똑같아요. 왜?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를 벗겨도 양수 A 나오잖아요. 얘도 뭐랑 똑같냐면,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분자 보여요? 완전 제곱식? 뭐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죠? 루트 A와 루트 B. 왜냐면 여기 곱이 차니까요. 요거의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십니까? 따라서 실수니까요. 두 수가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등호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두 수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 등호 성립 조건, 그리고 A의 B의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증명했잖아요. 그죠?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이 증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사실 뭘 쓰냐면 이 분모 2가 싫으니까요. 이 2를 여기다가 곱해줘가지고도 많이 써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2를 여기다 곱해서. 자, 그러면 이 산술기하 평균을 쓰임새를 알려드릴게요. 자, 곱이 나왔어요. 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곱이 주어질 때.
그럼 얘가 이 값이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합의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왜? 이 합이 이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합의 최소값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곱이 주어질 때는, 곱의 값이 나올 때는요, 합의 무슨 값을? 최소값을 찾을 때. 그죠? 또는 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합이 주어졌어요. 그죠? 합이 주어지면요, 여기다 쓰는 게 낫죠? 합이 주어지면 이 값이 정해지죠. 그러면 이 곱이, 루트 AB의 곱이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그때 얘는 곱의 최대값이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합의 최소값을 찾거나 곱의 최대값을 찾을 때 우리는 산술기하평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산술기하평균의 쓰임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은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셀에 나와 있어. 셀에 보시면 문제 대표 유형 바로 위에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술기하평 꼭 알아두시고요. 자, 등호선이 조건까지 꼭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것도 등호성립 조건도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자, 산술기하평균이 이렇게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면 코시-슈바르츠라는 사람 2명이거든요. 이 코시-슈바르츠가 만든 부등식은요, 두 수가 실수일 때 쓰는 거고요. 얘가 합의 최소값과 곱의 최대값을 찾을 때 들어간다면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1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1차식 최대 최소. 자, 일단 코시-슈바르츠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코시-슈바르츠의 미지수의 그 조건은요, 실수입니다. 음수도 되고 양수도 다 돼요. 그죠? 자, 그때 코시-슈바르츠가 요거예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얘가 ax 플러스 by의 제곱입니다.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항상. 자, 근데 이 형태를 보니까요, 각각의 제곱합이 나와 있죠? 자, 그때요, 요 ax는 어떻게 나왔냐? 요 제곱을 띈 밑 두 개를 곱한 거. by는 어디서 나왔냐? 여기 b와 여기 y의 제곱을 띈 요 녀석을 곱한 거.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 ax 플러스 by가 1차식이잖아요. 그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ax 플러스 by의 최대차식으로 찾을 때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증명 한번 해볼게요. 왜? 등호선의 조건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얘도 여기에서 여기를 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미 얘는 전개할게요. 뺀다고 했어요. 뺍니다, 얘도 전개해서 뺄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지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슉슉슉슉. 그죠? 지워지죠? 지워지고요. 제곱 빼먹었네요. 지워지죠? 그죠? 자, 그럼 남아있는 걸 보니까요. 얘부터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ay의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abxy고요. 이 녀석은 bx 제곱입니다. 자, 뭐 보여요? 그죠? 완전 제곱식 보이십니까? 자, 실수니까요. 얘도 0보다 어때요? 항상 크거나 같죠. 그럼 0일 때가 중요하죠? 등호성립 조건. 그럼 0일 때는 두 수가 어떨 때? 같을 때죠. 따라서 등호는요? 등호 성립은 뭐가 같을 때? AY랑 BX가 같을 때. 그래서 얘는 사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B로 쓸 거예요. 자, A 대 B가 순서로, 이 순서로. A 대 B가 X 대 Y랑 어떻다? 같다.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편해요. 그럼 봐봐요. AY. 우리 비례식의 특징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어떻죠? 같죠. 그래서 이걸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A 대 B가 X 대 Y일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A 대 B는 X 대 Y일 때. 이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 꼭 알아두시면 까먹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 등호 성립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3개짜리 코시 슈바르츠도 있거든요. 그죠? 코시 슈바르츠 있는데 여기에 C제곱 하나 늘어나고 여기 Z제곱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참고사항 알아두세요.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이고요. 맞아요? 얘가 크거나 같기를 AX 만나고요. BY 만나고요. CZ가 만나서 제곱입니다. 세제곱 아니에요. 제곱이에요. 따라서 얘도 등호는 A 대 B 대 C가 X 대 Y 대 Z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하나 알아놓으면 요긴하게 쓰겠죠, 여러분. 이것도 코시바르츠 일종입니다. 그래서 하나 써주시면, 거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등호 성립 조건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건이 다 다르죠. 얘는 1차식의 최대 최소 구할 때, 그죠? 그 다음에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지금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죠? 빨리빨리 귀에 익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이제, 문제가, 그죠? 자, 368번 유형부터 갈게요. 자, 보시면요. 아까 많이 했죠? 요거 많이 했습니다. 자, 실수 AP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증명해봐 라고 했으니까 빼서 증명하셔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뺐어요. 뺐더니 내가 한 문제가 내림차순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까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은 A제곱 마이너스 BA로 쓰시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위해서 얘가 완전제곱식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죠? 4분의 B제곱 필요하잖아요. 한번 빼주고 원래 마이너스 AB, AB가 아니라 B제곱이 있었죠. 플러스 B제곱. 그래서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니까요. 맞죠? 여기 가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죠? 2B, 이렇게 2분의 B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랑 만나서 4분의 3 B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에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서요. 맞죠? 그래서 이 A, B를 이쪽으로 싹 이항하면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등호성립 조건은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어야겠죠? 그래서 나는 0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 이것도 했잖아요, 여러분. 다 했어요. 그죠? 이거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나왔죠? 여기에 2AB. 그죠? 여기 2배의 절대값 AB 나왔고요. 여기는 제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2AB가 나와서 2로 묶으면 절대값 AB 빼기 AB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했죠. 그죠? 근데 등호성립 조건은 AB가 같은 부호일 때 0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나올 거고요. 그죠? 아까 계속 다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산술기하는요. 자, 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양수 나왔어. 오, 뭔가 산술기하 평균 느낌이 나. 이렇게 해야 되지, 제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X, Y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고 했죠. 자, 잠깐만요. 산술기하 평균에서요. 그죠? 산술기하 평균에서요. 이렇게 곱이 나오면요, 여러분. 전개하셔야 됩니다. 전개. 분배해서 이 곱을 풀란 얘기예요. 전개식을 만들란 얘기예요. 그럼 전개를 하니까 XY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8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나오고요. 얘는 XY분의 16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내가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문자가 요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2개로. 그 다음에 10이 나오니까요. 결국 10은 고정이니까 이 녀석이 최소일 때 이 자체가 최소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게요. 얘를 A로 보고요. 얘가 두 수잖아요. 얘를 B로 보는 건데요. 당연히 양수들이니까 둘 다 플러스 값 맞죠? 그럼 요 녀석만 산술기하를 써주면 우리 산술기하 기억나죠?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두 수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그렇단 얘기는 이거보다 잘 쓰는 게 우리는 여기다 몇 배를 해줘라? 2배를 해줘라. 요걸 먼저 잘 쓰지 않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크거나 같기를 산술기가 씁니다. 2배의 맞죠? 루트 뭐가 되죠? xy 곱하기 xy분의 16이 되고요. 원래 얘가 여기 10이 있잖아요. 10 붙여주시면 되죠. 그죠? 그럼 산술기하 평균 되는 거죠. 그죠? 산술기하 평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없어지지 않아 약분되지 않나요? 깔끔하죠. 그럼 이 녀석은 16, 루트 16은 4로 나오니까 8 더하기 10이 돼서 맞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요 값이 b가 되는 거고요. 그때 xy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요 두 개를 이용한 거니까 이 두 개가 원래는 8이에요. 얘 10은 그냥 더해준 거예요. 양분에 있어서. 8인 거야. 얘 최소값이 8인 거잖아요.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결국 A, B가 같을 때니까요. 등호는 XY와 XY분의 16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XY의 제곱이 16이니까 알다시피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음의 제곱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XY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래야 그죠?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4 넣어야 이제 8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A 값이 되겠죠. 그래서 A는 4, B는 18이기 때문에 더하면 22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술기하 평균 이용할 때요. 자, 곱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전개해서 푸시되, 그죠?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양수인지 확인하시고요. 두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들어가시고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제대로 된 산술기하 평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최소값만 구하면 안 돼요. 등호 성립 조건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형 한번 시켜볼게요. 자, 산술기하 평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문자가 사라져야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려면 결국 얘는 x 플러스 1이 양수란 얘기입니다. 그죠? x 플러스 1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x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내가 봐봐요. 얘는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x가? 안 되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조작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작. 그래야 우리는 깔끔하게 얘랑 곱해지면 얘가 사라지면서 그죠? 이 루트 값이 훨씬 편안하게 나오죠. 루트 값에 문자가 있으면 우리가 최소값 못 구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요. 얘랑 같으려면 얘 9가 일부러 더해졌으니까 한번 9를 빼주시면 요 녀석이 그죠? 사라지게 되면서 원래 식과 똑같게 되죠. 그래야 요 두 녀석을 가지고 얘도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을 수 있구나. 결국 이 녀석이 이렇게 조작이 되는 거니까요. 요 분모를 보고 조작하시면 됩니다. 곱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게 하려면 분자에도 똑같은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차식이 만들어지게 여러분 조작하십시오. 그럼 결국 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두 개가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9를 좀 빼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죠? 9 귀찮으니까요. 9를 빼고 하면 나는 산술기하 평균을 얘만 적용시킬 겁니다. 그죠? 얘는 나중에 이제 이 최소값 구해서 9 빼주시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얘랑 산술기하 들어갈게요. 그럼 얘는 그죠? 그냥 이제 편의상 갑시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1은요. 맞죠? 크거나 같기를 2배의 루트 보여요. 이제 내가 안 써줘도 그죠? 그래서 슉슉 없어지고요. 얘는 얼마 나와요? 최소값이 2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최소값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 최소값이 2 이상이니까요. 맞죠? 9, 2, 18 에서 9 빼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최소값이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m값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때 x의 값을 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 등호 성립 조건 들어갈게요. 이 녀석이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즉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1이 같아야 되니까요. 그대로 제곱하면요. 1이 나와서 x 플러스 1은 뿔마 1이 되겠죠. 왜? 제곱한 게 1이면 1의 제곱근은 뿔마 1이니까요. 그럼 x는 0이거나 뭐가 나와요? 그죠? x는 2가 나오겠네요. 1이 넘어가고, 그죠? 1이 넘어가니까요. 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 그죠? 1이 넘어가니까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럼 그때 x값이 뭐다?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n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n 값을 더하면 9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돼요. 어때요? 산술기하 평균 됐습니까? 이게 조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385번이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유형별로 많이 나오고 있죠. 두 양수 xy에 대해서 2x 플러스 3y가 6이라고 했어요. 또 양수라고 나와 있네요. 산술기하 평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때 곱의 최대값 보이죠? 산술기하 평균, 목적,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 그때 x, y 값을 뺐다 감마. 그때 타도해. 자, 그럼 봅시다. 자, 얘요 있잖아요. 얘가 6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랑 A, B로 써가지고 산술기하 들어가면요.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얘를 A하고 B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 그냥 원래적으로 이 합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갑시다. 그죠? 이렇게 갑시다. 맞죠? 등호는 2x하고 뭐가 같을 때? 3y가 같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6이니까요. 여기다가 6을 쏙 대입하면 얘는 3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는 6xy가 되고요. 그죠? 양변을 제곱 한번 해볼게요. xy가 나와야 되니까 루트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양변 제곱해도 상관없죠. 둘 다 양수니까요. 따라서 xy라는 녀석은 그죠?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최대값이니까요. 이 녀석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을 볼게요. 자, 2x하고 3y가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2x하고 3y가 합쳐서 6이라며. 같은데 6이라며. 그럼 당연히 얘가 뭐겠어요? 얘가 3이고 얘가 3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둘 다 같잖아. 둘 다 같을 때 6이면 얘도 3, 얘도 3 아니겠어요? 그죠? 얘도 3, 얘도 3이, 그래야 둘 다 같으면서 6이 나오지. 그럼 따라서 2x가 3이니까요. x는 2분의 3이고요. 3y가 3이니까요. y는 1이 되는 거죠. 쉽죠? 그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얘가 베타고요. 얘가 감마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도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390번은요. 자, 390번은요.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자, 길이가 100m라는 얘기는요. 얘 다 모든 줄들의 합이 그죠? 100m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 때 이 구역의 전체 넓이가 뭐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그때 구역 전체의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죠? 그러면 일단 내가 필요한 거는요. 요 가로의 길이하고요. 세로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맞죠? 여기 세로의 길이가 요거를 y로 크게 잡을까요, 여러분? 뭐 이거 하나를 y로 잡아도 되는데요. 그냥 y를 크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00m라는 녀석은요. 요거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y는 크게 보면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y가 됩니다. 그게 몇 미터라는 얘기죠? 100m가 된다는 얘기죠. 요식 하나 나왔어요. 자,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전체 넓이는 x, y가 아니겠어요?
얘가 뭐가 되도록 곱이 최대가 된다. 뭔가 산술기하 평균 느낌이 나죠. 왜? 길이를 양수여야 되니까요. 자, 그때 이 구역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는 당연히 2의 x 더하기 y 되는 거 아니겠나요? 이게 바깥쪽 테두리니까. 따라서 요걸 이용해서요. x, y 찾아서 x, y가 최대가 될 때를 찾아서 등호선의 조건을 이용해서 x, y 구해봐라는 문제랑 똑같죠. 곱이 최대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 산술기하 평균은 또 똑같이 들어갑시다. 양수니까요. 두 수를 5x와 2y로 내줄게요. 얘가 크거나 같기를 루트 5x 곱하기 2y로 이렇게 냅두면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 마찬가지로 5x하고 2y가 어떨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자, 곱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곱이 최대가 될 때 x, y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둘레가 나오죠. 그죠? 곱이 최대가 될 때는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넣어보니까 여기다가 100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50이 되고요. 얘는 루트 10 xy가 돼서, 그죠? 양변을 제곱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2500이 되고요. 10 xy가 돼서 xy의 곱이 얼마일 때죠? 250일 때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넓이의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 둘레니까요.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하고 y가 같을 때니까요. 아니, x, y가 같을 때가 아니라 5x랑 뭐가 같을 때죠? 2y가 같을 때요. 또 아까랑 똑같이 5x, 2y가 같은데 얘가 100이야. 그럼 얘 얼마면 돼? 얘 50, 얘도 얼마? 50. 그래야 100이 나오겠죠? 따라서 x가 얼마? 10, y가 얼마? 25일 때 최대값을 갖는 겁니다. 최대값은 250이어야 되니까. 등호가 성립해야 최대가 되죠. 곱이 최대가 되죠. 자, 그래서 10하고 25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야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우리는 2의 x 더하기 y는요. 둘레니까 35잖아요. 그래서 70이라는 둘레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단위 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돼요. 자,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코시-슈바르츠 하나 마무리할게요. 자, 코시-슈바르츠는요. 그죠? 코시-슈바르츠. 두 실수 xy에 대해서 3x 더하기 4y가 5일 때, 자,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제곱이 나왔어요. 오케이. 1차식 나오고 제곱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코시-슈바르츠. 자, 한번 써볼까요? 코시-슈바르츠.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이 크거나 같기를 a하고 x가 만나서 ax 되고, 그죠? b하고 y가 만나서 by 돼서, 아이고, 그거의 제곱, 요렇게. 등호설 조건 뭐였죠? a 대 b는 x 대 y일 때 등호 성립한다고 했죠? 자, 그럼 갑시다. x제곱 y제곱이니까요. 지금 봐봐요.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3. y 앞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3, 4인 거예요. 3, 4. 보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코시-슈바르츠를 쓰기 위해서 a하고 b 값은 요 1차식의 개수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1차식에 3x랑 4y가 나오겠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정해졌잖아요. 얼마예요? 25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는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25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1이 이렇게 나와서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다? 1이 나오는 이유이고요.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요. 그죠? 여기 등호 성립 조건 갈까요?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즉 뭐죠? 3대 4는 뭐일 때? x 대 y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즉 4x가 얼마일 때? 3y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x, y 값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4분의 3y를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x가 4분의 3y니까요. 여기 x 자리에 집어넣을게요. 3x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x, y까지 구해봅시다. 이 문제 나오니까요. 그러면 4분의
3y 집어넣을게요. 9y고요. 4y가 5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귀찮아. 4 곱해주고 y는 25분의 2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분의 4, y가 5분의 4일 때고요. 여기다가 5분의 4를 집어넣어주면 x는 5분의 3일 때죠. 요거일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x, y 값까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형. 자,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뭐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x라고 냅두고 세로 y라고 냅두면 결국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지름이 돼서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과 y제곱은 4다. 요거 하나 나오겠죠. 자, 둘레는요 2배의 x 더하기 y니까요. 코시슈바르츠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제곱이합이니까. 물론 산술기하 평균 들어가도 되는데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산술기하는요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예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산술기하이다 보니까 합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 쓰시면 안 됩니다. 코시 쓰셔야 돼요. 자, 따라서 x 더하기 y니까 여기 2를 어차피 나중에 곱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x 앞에 곱해져야 되는 거 1, y 앞에 곱해져야 되는 거 1이니까요. 결국 1제곱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크거나 같기를 x 더하기 y의 뭐다?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2고요. 얘는 4고요. 얘가 x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요. 자, 보세요. 어떤 a제곱이요. 어떤 a제곱이요. 8보다 작대요. 그럼 a의 범위는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요.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루트 2, a 플러스 2루트가 2가 돼서요. a는 음의 제곱분하고 양의 제곱분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요거의 음의 제곱분, 양의 제곱분을 요 사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거 이그젠플이니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8이죠. 따라서 x 플러스 y라는 녀석은요.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어디까지? 2루트 2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양수여야 되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합의 최대값을 찾는다. 코시슈바르츠로. 그죠? 그래서 결국 최대값은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몇 배를 해야 돼요? 2배 해야 되죠? 그래서 4루트 2라는 녀석이 답이 돼야겠죠. 그때 또 이제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코시슈바르츠의 등호성립 조건. 그죠? 그걸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이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을 풀어봤잖아요, 여러분. 꼭 유형별로 기억하셔서 그 셈 다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